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버전의 내가 되는 게 성인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갈 길이 한참 멀어서 현타 오는 때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목표를 가지지 않았을 때 저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더 기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좀 용기 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튜브 채널을 키울 수 있는지 막 이렇게 제가 도전해가면서 알아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들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마케팅이라는 큰 영역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유튜브를 키운다는 건 어떻게 하면 내 채널을 알릴 수 있는지, 그게 되게 핵심인 거잖아요. 마케팅의 방대한 영역 안에 유튜브를 키우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케팅을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유튜브를 잘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될 텐데, 일단 전체 틀을 보시면은 이런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유튜브를 이렇게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단 기존에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런 유튜버들의 사례를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유튜버들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들은 하나같이 다 이 사람은 몇 천만이고 구독자가, 여기는 몇 백만, 여기는 전 세계 1위, 여기도 몇 백만. 근데 이제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고, 그리고 원래부터 되게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유튜브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들과 이 마케팅을 엮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또 성공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애플 유명하죠. 나이키, 이케아.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한다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제안입니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워낙 제품도 다양하고 서비스도 다양하고, 뭐 하나를 이게 좋다라고 말해서 이거를 사라 라고 하기에는 너무 대체제가 많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점을 어필하는 정도로는 마케팅이 되지가 않고, 이제는 이걸 구매했을 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어져야 사람들이 그 말에 이제 설득이 더 되고, 나도 저걸 진짜로 한번 가져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마음이 동하게 된다는 거죠. 애플은 뭐 혁신적인 멋진 내가 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죠. 나이키는 이제 도전하고 열정적이고, 이케아는 저녁 시간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편안한 집에서 즐겁게 보내고 뭔가 이런 삶을 상상하게 하죠. 그리고 이케아 매장에 가면 그런 쇼룸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갑을 열게 되고요. 이런 유튜버들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이 사람은 뉴욕에서 자유롭게 거리를 누비면서 되게 당당하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사람들과 되게 즐겁게 막 상호작용하고, 그런 삶을 브이로그로 표출을 하고요. 알리 압달은 제가 이전에 제 채널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죠.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유튜브를 엄청나게 잘 성장시켜서 의사도 때려치고 뭔가 되게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또 그걸로 되게 영감을 많이 주고, 뭐 이들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잘 키운다는 거를 이렇게 사례를 보면 기업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하듯이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물론 이 이유가 전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이제 한국의 성공적인 유튜브들을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이분들이 딱히 제안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분들은 되게 재미, 정보는 슈카월드고요. 재미도 슈카월드, 재미는 또 침착맨 여기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탁월해서 더 보게 되는데, 근데 저는 저는 이분들이 정말 탁월해서 이걸로 가능한 것 같거든요. 재밌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재밌어야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 같고, 정보를 잘 전달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탁월하게 정보를 잘 전달하니까 이렇게 이 재미 요소, 정보 요소 이런 걸로도 성공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재미와 정보 이런 거에서 탁월해야만 성공하는, 그게 또 아니죠. 한국 유튜버들 중에도 저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느낌을 받는 유튜버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난 건 원의 독백 채널이나 런업이나 뭐 이런 분들은 되게 전형적인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상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솔하고 이렇게 멋지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고 여러 부자 유튜버들, 이렇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많은 또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저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저는 연애 유튜버 이런 분들도 저렇게 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물음표를 띄웠을 때 해답을 정리를 한다면 재미가 엄청 있거나 정보가 너무 좋거나 요 두 개 있으면 좋은데 저는 엄청 재밌는 그런 탁월함이 있는 거 아니고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정보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이제 드는 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거인데, 이건 사실 우리 회사 대표님이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카페 가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생각이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으면서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서 내가 뭔가 돈이 많아서 화려한 생활을 살고 있어가지고 이런 생활을 제시할 수 있다거나, 혹은 뭐 인간관계에서 막 뭔가 이렇게 살면 된다, 뭔가 이렇게 딱 제시를 해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 밖에 막 대단한 성취도 막 거뒀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막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뭘 제안을 하기 애매한데 싶어서 라이프 스타일 제안이라는 게 마케팅적으로 좋고 필요하다 이런 거는 알겠으나 당장에 뭐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 라이프 스타일 얘기가 들어가는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조금 생각이 다르게 들더라고요. 어떻게 다르게 들었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뭐 돈, 뭐 관계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막 뭐 엄청난 거 이뤄내가지고 제안하고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라고는, 그거는 변하는 게 없는데, 뭐가 좀 다르게 생각이 됐냐면, 요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삶의 표면적인 모습과 별개로 그 이면에 나의 삶에 뭔가가 있기는 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나름 기쁘게 살거든요. 그리고 막 뭐 대단한 뭐 막 자랑할 만한 막 그런 관계 전문가 막 이런 거 아니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뭔가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안에서 소소하나마 성취도 있고 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이거에 뭔가 핵심이 뭔지를 좀 찾아내면 요거는 제안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저런 엄청난 분들이 제안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게 가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게 없는데 얘기하는 거니까, 저와 비슷하게 이런 게 없는 분들에게는 더 와닿을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제안할 만한 요 썸띵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요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인이 되기 위해 살기. 약간 뜬금없는데 요거는 약간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해요. 성인이 되기 위해 살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인은 뭐 그 세인트 말하는 그 세인트 성인 맞는데, 제가 몇 번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가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성당 다니고 뭐 관련된 뭐 신부님들 뭐 강의나 뭐 아니면 그런 거 아니어도 뭐 어떤 책이나 꼭 가톨릭 책 아니어도 저는 C.S. 루이스 책도 좋아하는데, 그런 책을 읽든 아니면은 저는 또 미국에 있는 신부님들 강의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런 것들 듣다 보면 참 와닿았던 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모두가 성인이 되길 원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거는 꼭 뭐 무슨 수도자나 사제나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거를 바란다라는 얘기가 정말 좀 인상 깊게 와닿았고, 그걸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뭐 무슨 꼭 엄청난 뭔가 성취를 이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이크 슈미츠 신부님 강의에서 들은 얘긴데, 모든 순간 신에게 예스라고 응답하는 거, 그거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종교가 없는 버전으로 저는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신앙이 없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신앙심 가진 게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고팠거든요. 궁금했는데 못 찾던 거였어가지고, 요새는 뭐 워낙 인터넷에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으면 좋을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도 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종교가 없는 분에게도 저는 똑같이 이 얘기가 가닿을 수 있는 표현이 양심에 따라 살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교황님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한 얘기인데, 질문이 뭐였냐면, 신앙심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신앙심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그게 일상에서 실천되는 모습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실천할 수 있는 지침 중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되게 인상 깊게 표현한 유튜브 팟캐스트가 있는데, 요 알리 얍달과 클리프
웨이츠만이라는 분이 팟캐스트에서 나눈 얘기에서 이분이 한 얘기인데, 성공한 기업가예요,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길 자기는 삶의 목표가 사랑을 최대한 실천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 되는 거이고, 나의 주변에 사랑을 실천하는 건 뭐 좋은 가족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동료가 돼서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는 거이고,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거. 이게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이분은 뭐 종교적인 얘기로 이걸 한 게 아닌데, 저의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거랑 Yes to God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이랑 이렇게 이어지면서, 요거를 마음에 두고 살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어쩌면 이렇게 이르는 거에 한 가지 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얻게 되는 효과가, 삶에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요거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기쁨도 느끼고 되게 평화로운 순간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만약에 나의 목표가 이런 것들에서 뭔가 탁월한 성취를 얻는 거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성인이 되기 위한 삶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나의 삶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 일과 관련된 것이든 뭔가 관계와 관련된 것이든 그 외의 어떤 문제에서든 그 모든 선택이,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그 경험들이 그 자체로서 나의 모든 걸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에 좀 의연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용기도 좀 나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뭐 잘 안 풀리고 있을 때는 또 견딜 힘도 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래도 뭔가 제안할 만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이 성인이 되기 위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건 제안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물론 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제안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너무 얼핏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성인이 된다는 게 뭔 소리야 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걸 목숨 걸고 해야 됐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저는 되게 편하게 그냥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락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괜찮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전 제 채널의 첫 영상으로 올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던지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하고, 그렇게 떠오르는 답을 잘 마음에 담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사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버전의 내가 되는 게 성인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갈 길이 한참 멀어서 현타오는 때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목표를 가지지 않았을 때 저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더 기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좀 용기 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한다는 건 그 안에 아주 구체적인 행동, 촉구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왜 나이키, 애플, 이케아 이런 기업에서는 그래서 내 물건을 사라 라고 이어지잖아요. 그래야 마케팅인 거고. 근데 뭐 저는 그런 기업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특별히 막 뭐 무슨 뭘 사달라 이렇게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이 여정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추구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성인이 되기 위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동료가 생기는 거일 테고, 그리고 이걸 이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세상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을 키우려는 또 그 제 목표 중에 하나도 그 과정에서 이룰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저는 이게 가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되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영상 끝내기 전에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최근 영상 몇 개가 지금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5,000회씩을 다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세요. 막 요 제 직전 영상은 지금 80분께서 봐주셨고 그 전 영상은 뭐 100분을 훌쩍 넘는 분들이 봐주셔서 그 중에 또 정성껏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이 영상이 정말 나에게 좋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어떤 좋은 점을 발견해 주시고 막 표현도 해 주시고 꼭 표현하시는 걸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한번 이 생을 잘 살아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